네, 안녕하세요. 송파구 보건소 영양사 명인영입니다. 오늘은 이유식 후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채소를 넣은 쇠고기 채소 밥을, 진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초기, 중기 이유식을 잘 진행을 하셨다면 후기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셨던 곡류군, 그다음에 채소군, 과일군, 육류군까지 다 도입을 해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8개월 이후부터 도입을 할 수 있는 식품군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유제품군. 그 중에서도 플레인 요거트와 치즈를 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료 중에 진밥에 치즈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8개월 이후부터 이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는 만들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서 구입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먹이시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영양 표시, 영양 성분 표시 꼭 확인하시고 제품마다 굉장히 다른 당 함유량, 그 다음에 나트륨 함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인 요거트를 구입을 하실 때는 가장 당류가 적은 것들 선택하시는 게 요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도 제품마다 나트륨 함량과 칼슘 함량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높으면서도 나트륨이 가장 적은 제품들로 구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부터 후기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는 수저를 항상 손에 쥐어주시고 혼자 먹을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 꼭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컵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빨대컵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빨대컵은 어디까지나 컵 사용 전에 연습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컵 대용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개월 후반부터는 아이에게 컵 사용 연습도 시키셔야 나중에 아이가 분유도 빨리 떼고 컵으로 무언가 수분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컵 사용 연습 시키시는 거 지금 후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 쇠고기, 채소, 진밥 재료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이 초기, 중기에는 이제 불린 쌀을 활용을 하다가 이제는 진밥 혹은 일반 성인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밥은 2큰술 정도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고기 같은 형태도 보시면은 입자의 크기가 훨씬 커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삶은 쇠고기를 한 0.3cm 정도로 잘게 다져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삶지 않고 생 쇠고기를 가지고 다지시는데 크기가 좀 더 커져야겠죠. 아이가 이제 후기이기 때문에 0.5cm 정도의 크기로 다져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선택하는 거는 이제 후기쯤 되셔서 다 아시겠지만 안심, 등심, 채끝 같은 살코기 위주의 고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이제 표고버섯. 버섯 같은 경우에는 10g 지금 생표고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이거는 브로콜리는 좀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즈. 이제 유제품 중에서도 치즈 플레인 요거트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치즈를 밥에 넣어서 같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재료 중에서 육수는 쇠고기가 들어가는 진밥이기 때문에 쇠고기 육수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보통 같은 재료, 채소가 들어갈 때는 다시마 육수, 쇠고기가 들어갈 때는 쇠고기 육수, 닭고기가 들어갈 때는 닭고기 육수를 사용하시는 게 맛을 더 살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밑 준비를 먼저 할 건데요. 쇠고기는 이미 다졌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할 거고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쇠고기 크기로 0.5cm 크기로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써실 때부터 0.5cm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썰어주시고 요건 이따 나중에 고기랑 한번 볶아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먼저 데치거나 하시지 않아도 괜찮고요. 표고버섯 대신에 다른 일반 버섯을 다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만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향이 좀 강한 버섯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 잘 먹지 않는다 싶으실 때는 향이 좀 없는 것들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것도 요령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준비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아이가 무른 부분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밑둥은 다 제거하신 상태에서 위에 잎부분만 가지고 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데쳐놓은 브로콜리고요. 이것도 다른 것들과 크기를 맞춰서 한 0.5cm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잘게 브로콜리까지 다져주시면 오늘 재료 밑준비는 다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냄비에 넣으실 거는 육수, 그 다음에 밥이 아니라 먼저 쇠고기를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아직 쇠고기를 초기나 중기처럼 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쇠고기를 달군 팬에서 한번 볶아주실 거고요. 쇠고기를 볶아주신 다음에 쇠고기가 표면이 익기 시작하면 여기에 표고버섯을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냄비가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다져놓은 쇠고기. 쇠고기를 볶아주실 때는 기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냄비 바닥에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좀 누른다 싶으실 때에는 육수를 아주 약간만 부어가면서 같이 볶아주시면 눌지 않게 고기를 볶으실 수가 있고요. 고기는 무조건 센 불에서 볶으셔야 되기 때문에 센 불에서 시작하시는데 표면이 이제 어느 정도 익어서 갈색빛이 난다 했을 때부터는 이제 표고버섯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고기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져놓은 표고버섯을 한번 같이 넣어서 볶아줄게요. 이렇게 하셔서 한번 볶아주시는데 후기부터는 이제 쇠고기가 40g 혹은 50g까지 늘어가셔야 되세요. 하루에 먹는 쇠고기 양이 그 정도 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소고기가 철분 공급 중에 가장 우수한 공급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유식 시기에는 아이가 다양한 식품을 맛보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쇠고기만 매일매일 사용하시지 말고 닭고기 한 번, 그 다음에 두부 한 번, 생선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조리를 해주시는 것도 아이에게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와 표고버섯이 다 볶아졌다 하시면은 여기에 육수를 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밥을 넣어서 같이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좀 잘 눌러가면서 끓여주시고 중기에서 후기로 막 넘어왔다. 아직 아이가 이렇게 큰 입자의 밥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실 때에는 끓이시면서 중간에 주걱으로 으깨가면서 밥 알의 크기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브로콜리를 넣을 거예요. 네, 쌀알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끓기 시작하면 아까 다져두었던 브로콜리를 마지막으로 넣을 건데요. 브로콜리는 아까 살짝 데친 거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넣는 거고요. 이걸 넣은 다음에 물이 거의 졸아들어서 진밥 정도의 형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끓여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치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끓이시다가 거의 육수가 졸아들어서 진밥 정도의 형태가 되셨으면 완성이 되신 거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치즈, 5g 정도의 치즈를 넣으실 건데 치즈 5g이라고 하면 특별히 일부러 계량을 하지 않으셔도 치즈 4분의 1개, 4분의 1쪽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치즈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녹여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후기 이유식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치즈 같은 거나 플레인 요거트는 굳이 밥에 첨가를 하지 않으셔도 아이 간식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뭐 고구마, 으깬 고구마에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서 아이 간식 사이에 준다든지 아니면 치즈 같은 경우는 층층이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집어먹을 수 있게끔 핑거푸드 형태로 사각형으로 잘라서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셨으면 그릇에 옮겨 담아서 이제 어느 정도 농도나 크기 같은 거를 확인하시고 아이에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후기 이유식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후기서부터는 하루에 3번 아이가 식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이제 성인식처럼 시간을 정해가면서 맞춰서 식사를 하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기는 3번을 진행을 하시면서 수저랑 컵 사용 연습시키시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먹기 훈련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만드실 때에는 초기에는 절대 양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이제 다양한 식품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이유식이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후기까지도 이유식은 간을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12개월 전까지는 기름 사용하는 거 절대 안 되시고 간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루 3번 먹을 수 있게끔 공급을 해주시면 후기도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완료기 이후부터는 12개월 이후부터는 아이가 이런 죽 형태, 진밥 형태의 밥이 아니라 밥과 반찬의 형태, 그래서 이유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는 성인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완료기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